안녕하세요. 건강주유소 찬사제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반 정도 됐고요. 이곳은 제가 저녁 때 자주 올라오는 공릉천 체육공원의 뚝방길입니다. 요 벤치거든요. 나무로 된 벤치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 맨발 걷기의 구독자 층이 거의 65세 어르신분들이 한 60% 이상 됩니다. 어르신분들이 제 구독자층이 높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께서 맨발 걷기에 애로사항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맨발 걷기 애로사항은 발바닥 통증 그리고 무릎 통증 때문에 맨발 걷기를 많이 못하고 매일 못하겠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발바닥 통증하고 무릎 통증에 조금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이 접시는 땅입니다. 이게 땅이고, 맨발 걷기 했을 때 이 발바닥 있잖아요. 발바닥이 땅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착했을 때, 다음에 앞꿈치만 이렇게 밀착했을 때, 아니면은 뒤꿈치만 이렇게 밀착했을 때 워싱, 접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접지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은 접지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평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평가 같이 한번 해보시죠. 평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위해서 오른발은 전기가 안 통하는 슬리퍼를 신었고요. 왼발은 맨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접지 테스트, 어싱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 기준선은 땅에 꼽아 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양쪽 슬리퍼를 다 신고 있겠습니다. 신고 있었을 때 요 파란색 램프가 파란색으로 들어오야지 접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켜고요. 제가 뒤에 핀을 접촉해 보겠습니다. 접촉했습니다. 이렇게 파란불이 안 나오죠. 제가 발을 땅에 대보겠습니다. 파란불 보이시죠? 접지가 됩니다. 어싱이 되는 거예요. 발에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대니까, 땅에 접촉하니까 지금 어싱이 되는 게 확인됩니다. 지금은 발바닥 전체를 이렇게 어싱을 했습니다. 발바닥 전체.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발바닥 전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앞꿈치만 한번 땅에 접촉해 보겠습니다. 접지가 되는지요. 보이시죠? 옆에만 살짝 대겠습니다. 예, 앞꿈치만 되어 있습니다. 접지가 되죠. 앞꿈치만 지금 땅에 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 앞꿈치만 땅에 접촉돼도 어싱, 접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뒤꿈치만 땅에 접촉해 보겠습니다. 뒤꿈치입니다. 뒤꿈치. 이렇게 땅에 발바닥 전체가 접촉하거나, 아니면은 앞꿈치만 접촉하거나, 아니면은 뒤꿈치만 접촉해도 이렇게 어싱, 접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어싱 테스트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멀티미터로 저항값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추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티메타 있잖아요. 멀티메타 플러스 선은 이렇게 땅에 접지를 시켰습니다. 땅에 꼽아 놓고요. 마이너스 선은 요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에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서 붙여 놨습니다. 요 감아서 붙여 놓은 거는 제가 잡으면은 잡는 힘에 따라 저항값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편차값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 놨습니다. 그러면은 평가했을 때 이 손과 이 마이너스 핀이 접촉하는 힘이 똑같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 놨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항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값으로 보겠습니다. 이 손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리퍼 위에 있잖아요. 슬리퍼 위에 있으니까 지금 이 값이 오버플로우 나오잖아요. 오버플로우 나오는 것은 저항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싱 접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발바닥 전체를 땅에 접촉해 보겠습니다. 발바닥 전체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죠. 예. 얼마 정도 나옵니까? 값이 이 발바닥 전체입니다. 0.47 0.46 메가옴 나옵니다. 0.46 메가옴 0.4 정도 메가옴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꿈치만 대보겠습니다. 앞꿈치만 지금 대보는 거예요. 얼마나 앞꿈치 떼볼게요. 한번 볼게요. 떼어볼게요. 그게 안 나오죠? 된 겁니다. 제가 혼자 찍기 때문에 지금 영상이 흔들립니다. 보십시오. 0.43 메가옴 똑같죠? 전체 됐을 때 지금 앞꿈치만 된 겁니다. 앞꿈치만. 그러면은 다음에는 뒤꿈치만 대보겠습니다. 뒤꿈치만 보십시오. 0. 예, 똑같잖아요. 0.4 메가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손으로 잡고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요. 발바닥 전체에 됐습니다. 0. 0.5, 0.6 메가옴 나오죠. 그 다음에 앞꿈치 똑같잖아요. 0.5 메가옴 나오고 뒤꿈치 0.5나 0.6은 거의 똑같은 값입니다. 0.6 메가옴 발바닥 전체 0.6 메가옴 앞꿈치 0.6 메가옴 뒤꿈치 0.6 메가옴 발바닥 전체 0.59 0.6 메가옴 이렇게 이 저항값으로 봐도 발바닥 전체나 앞꿈치나 뒤꿈치나 신체 일부분만 땅과 접촉해도 어싱 접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양말을 한번 보고 양말을 신고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말을 신었습니다. 양말을 신고 이 양말 바닥에 앞꿈치 있잖아요. 앞꿈치만 땅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위로 오렸습니다. 이 상태 양말 상태에서 저항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아까 맨발 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0.5 메가옴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오랜만에 한번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다 이해가 다 가시죠? 그러면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몸이 건강해서 발바닥 통증도 없고 무릎 통증도 없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맨발로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맨발 걷기가 너무 좋아서 발바닥 통증도 있고 무릎 통증도 있는데 맨발 걷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통증을 참아가면서 걸으시면 안 돼요. 그 참고 걸으시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발바닥에 있는 뼈 관절하고 무릎에 있는 관절에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양말 뭐 한 개가 부족하면 두 개 신어도 돼요. 두 개를 신고 이렇게 땅과 접촉할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접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뒤꿈치에 패드 있거든요. 패드를 넣어서 이렇게 신으시면은 통증을 더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평가에 최고 중요한 거는 맨발 걷기는 꼭 맨발로 해야지
접지, 어싱이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없애셔야 됩니다. 양말 신고 일부분 신체만 땅과 접촉해도 어싱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너무 맨발 걷기는 맨발로 하셔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통증이 있으시면은 양말을 신든지 보호대를 착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맨발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통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찬서 아재가 오늘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찬서 아재였습니다. 우리 발 있잖아요. 발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발을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으로 찍어 보면은요,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이 나옵니다. 앞에 이 뼈 부분이 있잖아요. 뼈 부분은 지골, 척골, 설상골, 주상골, 종골입니다. 발 중에서 뼈가 최고 두껍고 큰 것이 종골입니다. 이거는 발바닥에 옆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이 그림은 발바닥 위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오른 다리하고 왼 다리는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말절골, 기절골, 설상골, 종골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바닥은요, 26개의 발뼈와 33개의 관절, 100개 이상의 근육, 힘줄, 인대가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엄청 중요한 걸 알겠죠? 우리의 발바닥 통증이 있잖아요. 발바닥 통증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 많은 게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발바닥 중앙부 있잖아요. 아치 부분에 섬유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유 조직에 특히 뒤꿈치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바닥을 이렇게 땅에 디뎠을 때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바닥 통증에는 발바닥 지방 패드 위측 증후군입니다. 이 현상에는요, 우리 발의 사진을 보면은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이 노란색에 된 부분이 발바닥의 지방 패드라고 합니다. 이 지방 패드는 우리가 땅을 걸을 때 우리 몸무게가 아주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 패드가 스프링 역할, 쿠션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쿠션 역할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방 패드가 우리 몸이 30세 이상이 되면은 약간씩 지방 패드가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많이 먹으면 노화 현상으로 50대 이상 되면은 이 지방 패드가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이 떨어지면은 이 지방 패드가 얇아지겠죠. 얇아져서 뼈와 같이 마주치면서 통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젊은 성인은 이 지방 패드 정상 두께가 1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cm. 그런데 지방 패드가 많이 얇아진 사람은 1에서 2mm까지 얇아져 가지고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의 염증은 빨리 이제 병원에 가서 염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방 패드 위측 증후군은 노화 현상으로 이 발바닥 지방 패드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치료 방법으로 이 탄력성이 떨어진 지방 패드를 대신으로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쿠션 패드를 이렇게 땅에 대놓고 이제 양말을 신고 걷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깔창이 있잖아요. 뒤꿈치 깔창을 이렇게
그냥 평면으로 평평한 걸 사용하면은 더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발바닥이 퍼진다고 해요.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이 통증을 줄여주려고 하면은 우리 깔창 있잖아요. 깔창이 있으면은 이 깔창이 이렇게 뒤꿈치를 감싸주는 깔창을 껴야지 통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증을 완화될수록 깔창을 뒤꿈치에 딱 맞는 깔창을 끼시면 좋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 발바닥에 태핑 테이프 있잖아요. 태핑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서 요 뒤꿈치가 땅에 밟았을 때 이게 퍼지지 않도록 이제 모아주는 거죠. 뒤꿈치 지방 패드를 모아주면서 이제 통증을 약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시킨 내용처럼요, 족저 근막염하고 지방 패드 위측 증후군은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평가한 장소입니다. 평가한 장소고요. 이곳까지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뚝방길 공릉천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 뚝방길 좌측편에는 이렇게 한 1000세대에서 15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뚝방길, 저 멀리에는 잠자리채 가지고 곤충 잡으러 왔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들과 아빠가 같이 곤충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지금 따님을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있고요. 이렇게 태우고 있습니다.